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남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고 한때는 외모도 매우 비슷했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은 반대의 길을 걸었고 70년이 흐른 후 양쪽 끝을 달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남한은 문화, 스포츠, 의료, 반도체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정상으로 치닫고 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부끄럽게도 세계 최빈곤 국가 순위를 간당간당하게 넘나들고 있고 2021년 자료에 의하면 세계 부패 순위 1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에도 한류가 많이 퍼져 있고 외국 경험을 해본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본 이야기는 전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화제되면서 북한 사람들 속에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각인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북한 사람들, 특히 평양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입니다. 피부는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데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피부는 광이 난다고 하잖아요. 이목구비나 얼굴형이 비슷한 두 사람이 있을 때 피부가 깔끔한 사람이 조금 더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피부는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편이라는 인식이 북한에도 널리 퍼져 있고 그들은 이러한 점을 매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양에 있을 때 평양을 방문했던 남한 사람들을 만나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남한 사람들의 피부를 언급하곤 했어요. 우유 같은 피부다. 다들 피부가 어쩜 그렇게 좋은지 트러블 하나도 없더라. 희고 맑고 깨끗하고 너무 부러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때는 그냥 화장품 좋은 거 쓰니까 피부도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K-뷰티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평양에 있을 때만 해도 남한의 화장품은 굉장히 좋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단지 화장품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죠. 엄청난 고가의 화장품을 평생 바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고 또 다른 비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섭취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 부잣집에서 태어나 잘 먹고 자란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피부부터가 다르긴 했으니까요. 평양에서도 극히 일부 부유한 집들에서는 희고 맑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유로 세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마셔볼까 말까 한 우유로 말이죠. 이렇듯 북한은 피부 좋은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어둡고 꼬칠한 편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남한 사람들의 피부는 전반적으로 다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대체 어렸을 때부터 뭘 먹으면 저런 피부가 가능해지지 싶었어요. 들리는 말로는 매일 바다만 먹는다, 우유만 먹는다, 고기도 매일 먹어서 배에 기름이 충분히 지고 얼굴에도 기름기가 돌아서 햇볕에 나가도 잘 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많이 신기했죠. 매일 바다를 먹고 북한에서는 버터를 바다라고 하는데요. 매일 버터를 먹고 우유를 마시고 그런 세상이 과연 가능할까? 대체 얼마를 벌면 그게 가능한 거지? 집에 우유 짜는 젖소랑 돼지랑 항상 키우고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버터나 우유를 일주일만 좀 정상적으로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우유를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봤어요. 우유팩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북한에서는 시장에 가면 우유가루가 판매되긴 합니다. 그걸 이제 집에 가져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풀어서 먹는 그게 바로 우유로 인식되곤 했거든요. 근데 한국의 마트에 가니까 포장된 그런 우유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정말 매일 먹어도 될 수 있을 그 정도여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했던 생각이 들어서 버터랑 우유랑 사다 놨어요. 우유는 뭐 며칠 만에 마셨지만 버터 같은 경우에는 보관기일이 지나도록 다 없애지 못해서 결국은 조금 남은 걸 버렸거든요.
그 자그마한 버터 한 통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먹을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원래 엄마를 닮아서 피부는 좀 좋게 타고났고 크게 여드름 때문에 고생해 본 적도 없고 화장품이 잘 맞지 않아서 애먹은 적도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타고난 피부라고 해도 북한에 있었더라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국에 와서 좋은 화장품도 매일매일 바르고 먹는 질도 훨씬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피부도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 나이 또래에 북한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보게 되면 피부 나이만큼은 제가 한 10살 정도 더 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한국에 오면 별로 품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지는 피부, 그러한 피부를 또 북한 사람들은 매우 부러워합니다. 두 번째는 말투입니다. 말투 역시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말투를 접하기 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건 북한 말투가 전부였죠. 욕하고 화날 때는 뭔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명령조로 얘기를 하고 존칭과 존칭 아닌 경우가 극명하게 갈리고 이런 북한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북한에 한류가 들어오고 나서 북한의 젊은 세대, 2030 세대가 한국 말투를 좋아하게 되었고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평소 씁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이런 말투를 딱 구분해서 쓰거든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했어요를 많이 쓰고 그 외에 선생님이나 당간부 같은 뭔가 잘 보여야 되는 대상 그리고 존칭을 확실하게 써줘야 되는 대상한테는 씁니다를 무조건 붙여주거든요. 그리고 이건 좀 북한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자들의 경우 했어요보다는 씁니다를 더 많이 씁니다. 어찌 보면 북한에서 했습니다 이런 말투가 남성성을 더욱 강조해주는 그런 용어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여보다는 다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딱딱한 경직되어 있는 그런 북한 말투만 듣다가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한국 말투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귀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그때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분명 같은 말인데 말이 이렇게까지 부드러울 수가 있구나. 말로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는 게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요. 연인 간의 사랑해 라는 말은 무조건 한국 말투로 해야 된다. 북한 말투로 하면 감정이 싹 깨진다. 연인 간의 사랑의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건 한국 말투뿐이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빠 나이 되시는 분들이 뭐 해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참 신기했어요. 평소 북한의 아빠들은 뭐 해라, 뭐 하거라, 그러지 말아라 무조건 명령조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인상하게 되면 좀 근엄하고 위험 있고 강하고 좀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인상이 들곤 했었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아빠들도 저렇게 예의를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저기 가면 화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별로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왜냐면 항상 이제 여자를 붙이면서 싫은 감정을 나타낼 때도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전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대체 저게 싸우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뭐 대화를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잘 분간이 안 됐고 왜냐면 북한에서는 확실하게 싸울 때는 누가 봐도 싸우는 것처럼 싸우거든요. 그리고 뭐 화났을 때 표현하는 방법 리춘이 아나운서가 하는 걸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외로운 섬나라 정치 난쟁이들의 반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났다, 너가 이렇게 잘못했다 막 이걸 얘기를 하는 그런 편인데 저는 좀 많이 상처를 받았었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러한 말투, 화법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곤 했던 거예요. 굉장히 싸움닭이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내가 이겨야지만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남한테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센 용어를 골라서 쓰기도 했었고 말에 항상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국정원 직원들이랑 하나원 직원들의 이제 말을 딱 들었는데 너무너무 따라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따라하고 싶어도 통제당하다 보니까 따라하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충분히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저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큰 소리 쳐본 적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이거든요. 그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상대방이 알아서 잘 지켜주니까 별로 소리칠 일도 없고, 그리고 북한은 이제 생활청화가 있어서 항상 비판적인 투쟁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 때문에 강한 말투를 배워놓을 필요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고 좋은 사람 만나고 나한테 더 힘이 되고 마음 맞는 사람만 만나면 되는 거니까 싸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말투도 되게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의 말투를 굉장히 많이 부러워합니다. 특히나 이제 아빠 나이 때 되시는 분들마저도 어떻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하시는 그걸 보면서 남한 말투는 되게 수준 있고 부드럽고 정감이 가는 그런 말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한 용어도,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용어도 절대 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평양에 있을 때도 보안원이 지나가다가 젊은 친구가 핸드폰을 하면서 지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 세워서 핸드폰을 압수해서 핸드폰을 두지는데요. 뭐 문자 메시지 같은 데도 한국 말투로 보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알려진 한국 말투는 이렇게 할 거야, 뭐 말 거야 이런 꼬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꼬야가 들어간 말이 있는지 보안원이 직접 검열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통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의 말투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따라하고 그러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도 하죠.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만 오면 금방 해결되는 것들인데 말투라든가 피부 상태라든가 이런 거 금방 해결되는 것들인데 북한에서 태어난 이후로 내 평생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가끔씩 북한 뉴스를 보게 되면 북한 주민들 얼굴이 화면에 잡히기도 하고 그럴 때 보면 보기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잘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건너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